네, 오늘로 세월호 침몰 열 이틀째 유례없는 참사의 규모와 또 구조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 전체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디딤 정신건강의학과 최상철 원장과 함께 극복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 희생자 가족들의 어떤 심정을 담은 보도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면 참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글쎄 어떨까요? 그 실종자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무력감과 분노, 기분 변동, 감정 기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극도의 불안한 감정을 겪으시다가 무기력한 느낌, 멍한 느낌, 마치 머릿속이 정전이 된 느낌들 같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원고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 학생들 가운데는 뭐 실종된 학생들의 뭐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뉴스로 간접적으로 접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데 직접적인 그 실종자나 피해자 가족이나 그 가까운 지인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또 불필요하게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는 불필요한 어떤 외상을 다 겪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희생자 가족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같이 배 안에 있었다가 구조됐던 사람들. 그 가운데 일부는 그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또 안타깝게 하기도 했는데 그 이른바 그 생존자 증후군을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처음 그 사건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잠시 이제 정신이 좀 회복한 다음에는 그 당시 각각 개별적인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들이 그 본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또는 내가 더 잘해야 됐었는데 또 나만 살아남았네 하는 듯한 굉장한 자책감이 발생됩니다. 이때 잘 도와주고 같이 옆에서 어쩔 수 없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극도의 판단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특히 사람들은 뭐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있고 또 혼자 살아남았다, 구하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트라우마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급성 스트레스와 그로 스트레스의 제일 센 형태, 극단적인 형태가 트라우마인데요. 트라우마는 어느 누구나 스트레스 증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요. 깊은 상처가 돼서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트라우마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외상 후 스트레스 대표 증상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뭐 꿈에도 나타나고 또 특히 이렇게 뭐 단서만 보면은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얘기를 들으니까 그 피해자가 아버지가 무심결에 뭐 지하철 타고 와라 이런 말만 듣고 화를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제 상처가 충분히 낫지 않고 이제 후유증이 생긴 상태라면 작은 자극에도 그 상처가 이전의 상처와 똑같이 재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낫지 않은 트라우마적인 외상은 이전에 다른 모든 자극들마다 재경험이 돼서 일상생활을 매우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아까 저희들 자료 화면에 보니까요. 그 증상이 그 생리화학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것에 머물리지 않고 그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준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몸이 놀란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극도의 불안과 우울 상태가 됐을 때 이 온몸이 이제 긴장이 되어서 쉬지 않고 활동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온몸이 그 상태가 됐을 때 이완 때 작동되는 모든 뇌기능, 신체 증상들이 다 이제 멎게 돼서 뭐 식사, 수면 또는 뭐 소화 또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분들이 다 혼란스럽게 예. 됩니다. 네, 뭐 지금은 이렇게 원장님 같은 분이 상담 도움을 주시고도 계시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트라우마 증상이 지금 당장이 아닌 몇 년 뒤에 뭐 10년 뒤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첫 수주 내지는 한두 달 정도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조금 심한 경우에는 그 수개월, 수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다소 위험한 이유는 이분들은 잘 지내는 걸로 생각했다가 네. 우리들이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었다가 수개월, 수년 뒤에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가 네. 갑작스런 어떤 위험 또는 사각지대에 빠져서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 네. 교감 선생님 사태처럼요. 네. 네. 그렇다면 일단 학생들 또 생존자들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건가요? 트라우마에 노출된다고 이제 가정한다면요. 예. 네. 그분들은 충분히 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이것들을 가급적 견딜 수만 있다면 예. 말로 표현해주고 이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네. 그 표현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믿을 만한 어떤 환경과 대상이 주어지는 것, 그게 치유의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구조나 수색에 나섰던 분들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뭐 아비 교환의 순간에서 뭐 사람들을 구해낸 사람들 또 시신을 뭐 인양하는 과정에서 예. 충격이 클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구조하시고 계신 분들이 특별히 네. 심리적인 어떤 전문 선생님이 아니라 네. 네. 보통 일반 우리와 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투입된 그런 네. 분들인데 민간 그분들이 잠수분들이 민간 많고요. 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뭐 시신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때 네. 겪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을 한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하루에 쉬시고 네. 안전한 곳에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특별한 지금부터라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분들이 좀 개별적인 혹시라도 위험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개별적인 도움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실종자 가족분들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예. 또 심리적, 육체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가족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하고 좀 주의할 점들은 주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요. 예. 이 일에 우리 국민 모두가 네. 도울 수만 있다면 모두 도우고 싶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마음이 또 너무 지나쳐서 네. 또 너무 적극적으로 또는 이제 과도하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희들 마음이 그렇더라도 그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따라가고 예. 그분들 마음을 옆에서 같이 견뎌주고 네. 마음이 아파할 때 그 옆에서 같이 견뎌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기에 수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SNS에 실종자 가족 모습을 올리지 않는다. 예, 예. 이 부분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같고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이 화를 내면 조용히 듣는다. 예. 좀 새겨드려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예. 또 같이 많이 얘기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산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이렇게 충격에 빠져 있는 것보다 같이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게 좋다는 판단에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산고 학생들은? 예, 맞습니다. 안산고 학생들이 사실 어른들 다 혼란스러웠던 것 같지만 아이들도 상당히 네.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히려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루머들에 있어서 애들이 휩쓸린 것도 많았어요.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학교로 빨리 복귀해서 정확한 정보와 대처 기술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네. 복귀를 했는데요. 네. 첫날 많이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그 아이들이 비교적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이렇게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들이 있구나를 배우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네. 배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점차 회복 중에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특히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상처나 아픔에 좀 빨리 극복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게 더딘지 어떻습니까? 전문가 예. 보시기에. 이제 뇌 발달상으로 보면 네. 아직은 미숙한 취약
심각한 상태죠. 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겪는 상처는 어른들에 비해서 네. 더 준비 없이 겪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더 깊은 외상으로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에 대한 탄성, 그 회복 가능성은 또 아이들이 건강한 힘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 저희들도 그 상담하고 할 때 저희들 오히려 위로하고 고생하시네요라고 도와주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이 역시 그 희망이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만 받으면 아주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이라고 봅니다. 네. 네. 또 저희도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아이들이 뉴스를 보고 더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뭐 선정적이고 경쟁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 때문에 의학계 차원에서도 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기도 네. 했는데요. 혹시 이런 대형 재난 상황에서 저희 언론이 좀 조심하고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뭐 언론의 뭐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 제공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네.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 정보 과정상에서 네. 취재 과정 또는 혼란스러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상에서 네.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는 2차적으로 이제 그 준비되지 않은 네. 내용들을 초반에 좀 공개해서 거짓 정보가 나오면서 좀 혼란이 가중되긴 그러면서 했어요. 네. 2차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네.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딤 정신건강의학과 최상철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